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구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후에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약속을 2주째 못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쇼파 같은 경우에는 쇼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제품, 이제 메인 제품 이미지 하나 어디서 주워오고 나머지 이제 연출 이미지도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얼추 분위기가 비슷하면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요 화장품 상세 페이지는 비슷한, 그러니까 메인 상품 이미지랑 비슷한 연출 이미지를 찾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 영상으로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화장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러 갑시다. 시작해볼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인데요. 오늘 만들 부분은 요 인트로 페이지 요 부분이랑 그리고 바로 밑에 피부의 변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 부분까지 한번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부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먼저 포토샵 열기 전에 오늘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쓰이는 이미지들을 다운받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본문 내려보시면은 본문에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자, 요렇게 구글 드라이브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화장품 상세 페이지 폴더명을 딱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요거를 탭해가지고 누르시면은 요렇게 파일들을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요거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요 나머지 파일들 한 번에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자, 요게 어디 쓰이는 파일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요 작업된 파일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나뭇잎 눕기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요쪽에 들어가는 나뭇잎 눕기예요. 근데 요게 PSD가 있고 원본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제가 요 원본 파일을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요 부분을 눕기를 제가 직접 따서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배경을 날리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놨는데, 혹시 이제 요 눕기 따는 것도 직접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요거 가지고 눕기 연습하실 수 있도록 원본 같이 담아 놓고요. 그리고 원본을 이제 눕기를 따게 됐을 때 어떻게 제가 저장을 해놨는지 보실 수 있도록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 눕기 딴 파일을 따로 PSD로 저장도 해서 폴더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원본,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상품 1번이 이제 요 단상자 이미지고요. 상품 2번이 요 옆에 공병 이미지예요. 그리고 연출 컷 1번은 보시면은 여기 7일이면 충분합니다. 뒤에 들어간 클리핑 마스크에 들어간 이미지가 연출 컷 1번이고, 쭉쭉쭉 내리시면은 이쪽 안에, 배경 안에 이제 들어간 연출 컷 2번 이미지가 여기 폴더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출 컷 3번은 좀 더 내리시면은 잠깐 검증되지 않은 탄력 그림 하는 부분에 배경으로 쓰인 이미지가 연출 컷 3번이고, 연출 컷 4번은 좀 더 내리시면은 여기 성분 어쩌고저쩌고 추출물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의 배경이 연출 컷 4번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1번, 텍스처 2번 이 EPS 파일이 있는데요. 이 EPS 파일은 AI,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실 수 있는 파일인데요. 요거를 여시면은 아마 잠시만요. 조금 느려요. 제 노트북이 좀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됐네요. 텍스처 첫 번째 파일에는 요렇게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첫 번째 요 텍스처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가로로 반전시켜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추출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요 다른 요 소스들도 필요하시면은 이제 긁어다가 사용을 하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무료 소스, 벡터 이미지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이제 무료로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 쭉쭉 내리면은
이쪽 탄력 헤어 어쩌고 하면서 핵심 성분만 들어갔습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에 여기 텍스처가 또 들어가죠. 요거는 텍스처 2번 EPS 파일에서 어머, 이 창이 왜 이렇게 뜨죠? 좀 이상하게 뜨는데 일러스트에서 직접 불러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첫 번째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메모장 파일인데요. 요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엄청 많은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글자들은 말 그대로 여기 들어간 모든 텍스트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어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제가 여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문안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기획을 보고서 이 문안을 보고서 따라 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게, 보시면은 좀 맥락에 상관없이 제가 일단 글자를 막 끼워 넣으려고 막 적어놓은 글들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이런 거 보시면은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일단 텍스트를 채워 넣기에 급급해가지고 이제 성분명 1, 성분명 2, 성분명 3 이런 식으로 넣고,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볼륨업 코스메틱이 여기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이 볼륨업 코스메틱 또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 볼륨업 코스메틱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글자를 일단 채우는 거를 목적으로, 말 그대로 예제 파일이고 연습 파일이니까 연습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막 텍스트를 마구잡이로 넣어놓은 거라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밑에 아이콘 1부터 6까지가 있는데요. 1, 2, 3, 4는 말 그대로 여기 1, 2, 3, 4 펑션 1, 2, 3, 4에 들어간 거고, 요 밑에 쭉 내리시면 추천합니다에 제가 또 이렇게 아이콘을 넣었어요. 근데 1, 2, 3, 4 중에 이제 겹치는 게 몇 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5번, 6번 참고하셔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업 PSD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업 파일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이 파일이 사실 목업, 그 프리 목업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거 원본 파일 같이 넣어드리니까 원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 U 해가지고 색깔을 뭐 연두색으로 해서 단상자를 연두색으로 바꿔서 요거 가지고 뭐 연습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목업 파일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같이 폴더에 넣어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새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N 누르셔서 이제 새로 만들기 창을 하나 만드시고, 이름은 저는 화장품 상세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폭은 지난 가구 상세 페이지 때랑 동일하게 네이버 스토어팜 권장 규격 사이즈인 가로 86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높이는 우리 계속 늘리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3000으로 설정을 해서 열어볼게요.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 RGB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또는 엔터 눌러서 열어주세요. 자,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듀얼 모니터를 평소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에 보통 스케치한 거나 레퍼런스를 열어두고 작업을 하는데요. 녹화는 한쪽 화면만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좀 줄여놓고 이제 만들고자 하는 예시 이미지를 한 켠에 켜두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들 부분은 맨 위에 요 인트로랑 요 두 번째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인트로 부분에 들어갈 곳에 영역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대충 봤을 때 한 1100픽셀 요쯤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근데 요 1100픽셀이라는 수치는 꼭 정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작업하시다 보면은 부족하면 이제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널널하게 잡은 경우에는 또 줄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대략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그냥 흰 배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래 작업 파일을 켜가지고 요 앞에 오브젝트를 없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거 지우고, 자, 오브젝트 치우고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배경이 그냥 흰 배경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입체감이 있어 보이려고 세 개의 면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면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다시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도형 툴, 사각형 툴 누르시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대충 딱 만들어가지고 왼쪽에 둡시다. 그리고 가운데 우리 이거 가이드선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가 전체가 860이라 그랬으니까 430 되는 부분에다가 딱 놔줄게요. 그리고 이 사각형은 여기 딱 가운데, 오른쪽 변이 가운데에 오도록 위치를 시켜줄 거고요. 요즘 색깔이 굉장히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회색빛을 나게끔 색깔 변경해주고, 사각형 레이어 클릭해가지고 선택된 거 확인하신 후에 컨트롤 T 해서 사각형의 오른쪽 편을 위쪽으로 쭉 올려서 입체감을 줄 거예요.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컨트롤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보이시나요? 컨트롤을 누른 거, 뗀 거, 컨트롤 누른 거, 컨트롤 뗀 거. 자, 컨트롤을 눌러서 요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면은 요 상태로 위로 쭉 올릴게요. 근데 이거를 위로 이동시키실 때 이렇게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채로 하면 위로 쭉 요 같은 선상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쉬프트 눌러가지고 위로 쭉 해서 요 정도 각도가 나왔을 때 딱 놓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약간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Alt 누른 채로 이 레이어를 밑으로 쭉 끌어서 딱 놓으면 사각형 하나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T 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반사가 되게끔 가로로 뒤집기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요거의 위치를 이쪽으로 딱 위치시켜 놓고 엔터 누르면은 지금 사각형이 이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얘는 색깔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해볼까요?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 툴 클릭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닥이 될 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각형을 쭉 해가지고 바닥이 될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게끔 딱 위치시켜 놓고 컬러는 우리 가장 밝은 화이트 컬러로 일단은 해볼까요?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 좀 정리해 줄게요. 이 바닥 되는 면이 맨 밑으로 갈 수 있게 똥 해놓으면 이렇게 세 가지 면이 벌써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색깔을 조금씩 입혀가지고 면의 색을 줘봤는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기능으로 좀 더 입체감을 좀 줘볼게요. 자, 일단 왼쪽 면에다가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한번 줄 건데요. 자, 밑에 레이어 스타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 자, 맨 왼쪽 색깔은 나름대로 좀 짙은 회색? 여기 이 안에선 나름대로 짙다고 느껴지는 그런 회색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맨 오른쪽은 화이트 컬러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 확인 누르시고, 자, 각도를 이제 조정을 해줄 건데요. 자, 예시 이미지 보시면은 살짝 왼쪽이 좀 더 밝고 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짙은 그림자가 살짝 지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왼쪽, 조금 더 왼쪽 부분이 좀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둡게 하고, 이 불투명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농도를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보다는 좀 더 눈에 띄게 보여드리는 게 화면상에서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은 불투명도 한 65 정도 줘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면에도 똑같이 이 효과를 복사해 줄 건데 Alt 누른 채로 이 효과를 쭉 끌어다가 딱 놓으면 효과가 복사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 기준선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기준선 치우면 굉장히 누가 봐도 면 두 개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효과를 또 Alt 누른 채로 밑에 변에도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주고 이 밑에 변은 또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 누른 다음에 각도를 좀 바꿔줍시다. 각도를 한 90도로 딱 주고 농도도 조금은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불투명도 우리 한 35까지 낮춰줘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 선 한번 치우고서 자세히 봐볼까요? 짜잔. 마치 꼭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같은 구석 느낌 나나요? 자,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앞에 상품이 들어갈 거라서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꼭 하얀색 면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저 같은 경우는 단상자 컬러도 되게 짙은 핑크색이고 그리고 용기 이미지도 처럼 컬러가 되게 짙은 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혹시 하얀 컬러의 상자이거나 하얀색 용기일 경우에는 하얀 배경은 상품이 너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벽에다가 컬러를 넣어서 상품을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이제 컬러를 바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응용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둔 배경 앞에 상품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상품 파일랑 상품 2 파일 같이 이쪽으로 쭉 불러올게요. 사이즈는 일단 다시 조정을 하면 되니까 대강 불러올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불러오면 될 것 같고, 자, 크기를 보면은 확실히 많이 크죠. 그래서 사이즈를 훅훅 줄여볼게요. 일단 이 정도로 줄여보고, 자, 보통 클라이언트가 상품 이미지를 보내줬을 때 보정까지 싹 해가지고 주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생각보다 촬영본이 되게 실사보다 어둡게 나올 때가 있고 안 예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상품들을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보정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예시 이미지보다 지금 촬영된 이미지가 굉장히 채도가 낮고 안 예쁜 색깔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채도를 한번 높여봅시다. 상품 레이어 클릭된 거 확인하시고 컨트롤 U 눌러서 색조 채도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U 말고 직접 찾아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이미지 들어가셔서 조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색조 채도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채도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색조를 저는 요 정도, 색조는 플러스 20, 저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플러스 20에 색조는 마이너스 5에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효과를 주기 전과 후가 확실히 후가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상품이 덩그러니 있으면 허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뭇잎 원본에서 눕기를 딴 나뭇잎 눕기 PNG 파일을 딱 불러올게요. 잘 땄죠? 자, 짜잔. 요 정도 위치에다가 딱 불러올게요. 자, 지금 저는 요 나뭇잎 이미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요 화장품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요 나뭇잎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걸 이제 저는 의도를 한 건데, 만약에 만드시는 상세 페이지에 그 화장품 속에 이제 주요 성분이 만약에 꿀이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막 꿀이 흐르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라벤더가 들어갔다. 라벤더 오일이 들어갔다. 그러면 라벤더 잎이 이렇게 라벤더 꽃잎이 막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로즈 오일이 들어갔다. 이러면 막 장미꽃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습으로 요 허브 이미지를 이용을 하고 이제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상세 페이지 제작하실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성분과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넣어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뭇잎 눕기를 넣었는데요. 보시면 나뭇잎 눕기가 왼쪽 예시 이미지가 조금 더 초록초록하죠. 이건 되게 연두빛, 노란빛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우리 색조채도 설정했던 것처럼 또 요 레이어 클릭된 거 확인하시고 컨트롤 U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색조를 오른쪽으로 수치를 올리면은 좀 더 초록초록해져요. 플러스 15 정도 주고 채도는 한 마이너스 5 정도 낮춰줄게요. 그러면 좀 더 주기 전보다는 좀 더 초록초록한 잎사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바닥에 반사되는 느낌을 연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반사가 쪼로록 되고 있죠? 자, 반사돼야 되는 이미지 하나, 둘, 셋 다 선택하시고 Alt 누른 채로 밑으로 쭉 긁어오시면 세 개가 복사가 되죠. 요거를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 시켜줄게요.
그 그룹화된 파일을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세로로 뒤집기 눌러주세요. 세로로 뒤집기 하신 다음, 자, 여기서 설명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가 저녁에 이제 밤에 나가서 가로등 아래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시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내 키보다 짧게 보일 때가 있고 혹은 내 키보다 더 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밑에 다른 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 본래 키보다 길게 그림자가 들어오는 건 좀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래 이미지보다 키가 짧아 보이게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여기 딱딱 맞물리도록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공병은 이 끝에가 이렇게 해서 이 가장자리가 떠버리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겹치도록 놓고 이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겹치도록 딱 놓을 건데 딱 놓을 건데 만약에 잎사귀가 여기는 닿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밖에 안 뜨긴 하지만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차피 그림자니까 약간 어색해도 흐리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조금 틀어서 이렇게 맞물리게 해줍시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이 그룹을 딱 선택해 놓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줄게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준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 누르시고 설정이 검정에서 투명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톡 하고서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 정도면은 괜찮나요? 그림자가 너무 밑에 비치는 게 너무 너무 짙은 것 같으면은 불투명도도 살짝씩 낮춰줘 가면서 아니면은 요거를 좀 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줘도 이렇게 줘도 나쁘지 않네요. 네, 요렇게 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비치는 걸 좀 만들어 봤는데도 뭔가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그림자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툴 중에 선택 도구 있잖아요. 선택 도구를 꾹 누르시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떠요. 원형 선택 윤곽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패더를 5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나뭇잎 눕기 밑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에서 동그라미를 쭉 만들어서 컬러를 블랙을 딱 넣어줄게요. 컬러 블랙 넣어준 다음에 위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넣고 불투명도를 슉슉슉 낮춰볼게요. 자, 만약에 이 그림자가 너무 블랙이어가지고 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U 누르시면은 색조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색상화 클릭, 색상화 체크박스 클릭하고 밝기를 조금 올리신 다음에 채도도 살짝 올리시면은 컬러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초록색이긴 초록색인데 채도가 낮고 좀 짙은 초록색 이 정도 컬러로 설정을 하고 불투명도를 훅훅 낮춰서 좀 더 그림자스러운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봤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우개로 조금씩 이렇게 모양을 좀 더 잡아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상품들에도 우리 레이어 하나 만들고 슉슉슉 해가지고 그림자를 슉슉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단상자도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 레이어에다가 단상자 사이즈만한 그림자를 슉.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도 좀 낮춰서 불투명도를 내려서 좀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자, 그럼 우리가 벌써 오브젝트들은 다 위치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텍스트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텍스트 다운받으시면은 메모장 파일이 다운받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모장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다음 메뉴에 있는 이 글자들 먼저 어떤 글씨체든 상관없고요. 일단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넣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텍스트들 설정 바꾸기 전에 일단 밑에 있는 것들이 텍스트 만지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긁어다가 잠가줄게요. 컨트롤 G 해서 그룹화 시킨 다음에 한 번에 잠가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모두 다 잠가버렸어요. 자, 그럼 마음 편히 우리 글자를 좀 수정을 해봅시다. 자, 요 위에 들어간 세 가지 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배경이랑 같이 딱 잡아주시고 맨 위에 가운데 정렬로 쇽 해서 정렬 한번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맨 위에 있는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 이 부분은 폰트 나눔 스퀘어의 두께는 레귤러 그리고 폰트 크기는 4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 자가는 제가 좋아하는 -25 나눔 스퀘어에 저는 개인적으로 -25가 제일 딱 가독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연습하시면서 나는 -12 좋아 아니면 뭐 나는 -40이 좋아 하시면 보셨을 때 예쁜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오는 볼륨업 코스메틱 영문자를 한번 봐볼까요? 자, 예시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예시 이미지는 모든 철자가 다 대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건 소문자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시고 보낼 거면 똑바로 보내지 이거 왜 소문자로 보냈어 어차피 다시 적어야 되는데 하고서 제 흉을 보면 안 되시고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문자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쭉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요런 스타일들이 나와요. 요게 다 뭐냐면요. 요 맨 첫 번째 거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글자가 볼드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고 요 오른쪽은 이탈릭 제락을 해가지고 우리 기울이기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보시면은 TT 요게 이제 둘 다 크게 돼 있고 오른쪽 거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돼 있잖아요.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요걸 딱 누르면 짜잔 소문자로 써있던 부분들도 다 대문자로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에 있던 건 뭘까요? 네 번째 거를 클릭하면은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기는 하는데 소문자였던 부분들은 소문자의 크기로 대문자가 바뀌어요. 작은 대문자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 세 번째 속성이고요. 자, 요 알아보는 김에 다섯 번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다섯 번째 누르면은 위첨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같은 거 표현할 때 m에다가 숫자 2가 위첨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요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위첨자 버튼 클릭하면은 짜잔 이렇게 제곱미터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거 위첨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은 m을 적고 여기다가 2를 적어가지고 요 크기를 또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넣고 막 이런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 아래 첨자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 아래 첨자로 들어가게 되고 자, 여섯 번째 거 보시면은 요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죠? 밑에 밑줄이 가게끔 만드는 거고 요건 취소선 만드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효과를 다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대문자로 만드는 속성 눌러주시고 자, 폰트는 무료 폰트 사용할 건데요. 무료 폰트 중에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가 있어요. 에스코어 드림에다가 두께는 헤비로 갈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80포인트 정도 갑시다. 80포인트에다가 자간도 마찬가지로 -25 해서 조금만 넓혀주고 행간은 보자. 행간은 80 기준으로 봤을 때 80. 폰트 80, 행간 80 해가지고 효과를 줍시다. 그리고 글자 색상은 색상 피커 불러와가지고 요 밑에 쓰인 핑크색이랑 가장 비슷한 이 정도 컬러로 확인 눌러줄게요. 바로 밑에 있는 홈케어 대표 브랜드 볼륨업 코스메틱 이 부분은 나눔 스퀘어에서 두께는 레귤러고요. 사이즈는 30포인트 갑시다. 30포인트에 자간 역시 -25 자간은 -25로 간 다음 자, 보시면 뒤에 둥근 바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형 툴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선택해 주시고 요거 크기에 알맞게 요 정도 사이즈로 뿅 하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맨 위에 있는 포인트 컬러랑 동일한 컬러로 피커 찍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모서리를 확 둥글게 90 딱 입력해버리면 최대치로 딱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레이어 정리 한번, 순서 한번 정리해주고 이거 정렬하는 도구로 슉슉 정리를 해줄게요. 글자 색상 화이트로 수정을 하면 짜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거는 가로로 좀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우리 글자들의 간격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춰보고 싶은데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0까지 내려줍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셋 30픽셀 내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해서 30픽셀 내렸습니다. 짜잔,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한 게 아니죠. 요 옆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딱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요 딱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 도형 툴에서 동그라미 타원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로 쭉 하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정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글자 잠깐 치워볼게요. 정원 만들어 주신 다음에 봅시다. 크기가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다시 보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고, 컬러는 우리가 사용한 핑크에서 되게 흐릿한 연한 핑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설정을 방금 사용했던 그런 핑크랑 가운데에 오는 거는 하얀색 컬러, 그리고 맨 끝에 오는 컬러는 우리 첫 번째 거랑 같은 동일한 컬러. 이 동일한 컬러 넣으려면 맨 첫 번째 이 정지점을 클릭하시고 이 맨 끝에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방금 눌렀던 정지점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속성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슉슉 올려볼게요. 비율은 슉슉 내리고 각도는 좀 더 자연스럽게 저는 135 정도 준 다음에 확인 누르기 전에 불투명도 좀만 더 낮춰볼게요. 좀만 더 낮추고 잠시만요. 좀 더 짙어져도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불투명도를 낮출 거기 때문에 됐다. 이 정도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 정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밑에 보면 스마일 하는 것 같은 이런 동그라미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우리 원 하나를 또 만들어줍니다. 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칠 색상은 없음으로 하고 선 색상은 우리 계속 앞으로 사용할 이 포인트 컬러 피커로 찍어준 다음에 쭉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정을 한 번씩 정확하게 맞춰주고 크기를 좀 더 조절하시려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두 개가 또 들어가요. 두 개가 뭐냐면 여기에 쏙쏙 들어갈 동그라미를 슉슉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슉 맞춰준 다음에 우리 이 윗부분에 요 선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만 볼 수 있도록 선택 도구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 요 레이어가 선택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사각형 선택 툴로 필요한 부분만 쓱 하고 영역을 잡아줄게요. 영역을 잡으셨으면 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윗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볼륨업 코스메틱이라는 영문이 되게 조그맣게 깨알처럼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들어갈 부분을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조금씩 좀 더 다듬었습니다. 다듬고 칠 색상은 없음 한 다음 텍스트 문자 도구 누르고 여기서 가운데다가 클릭하시면은 샤샤샤샤 하고 우리가 글자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메모장 어디 갔죠? 메모장에서 볼륨업 코스메틱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귀찮게 했습니다. 글자 일단 너무 큰 것 같죠? 그래서 일단 확 줄여볼게요. 확 줄여볼게요. 확 줄였고 자간도 한 100은 너무 컸나봐요. 자간은 50. 자간은 50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대문자로 안 만들었군요. 모두 대문자 누른 다음에 자간은 다시 25로 25에 글자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작나요? 8? 8로 하고 요거는 35? 35는 기별도 안 가네요. 50 정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요 끝과 끝이 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 좀 조정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상태에서 글자 색상은 우리 또 똑같은 포인트 컬러로 바꿔주시고, 자, 가운데에 전성분 인증, 요거는 요 위로 쭉쭉쭉 올린 다음에 전성분 인증이랑 천연성분 요 두 가지 다 설정을 우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요 포인트 컬러로 쇽 하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행간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행간은 자동으로 하시거나 30? 어머. 자동으로 바꿔서 저는 설정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한 19포인트? 19포인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짜잔. 바꿔봤고요. 요거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 놓은 다음에 텍스트만 천연성분으로 바꿔서 짠! 요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가 아니네요.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사이즈도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요 정도? 요 정도 키웠는데 괜찮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설정을 안 넣은 게 있네요. 우리가 이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넣었던 요 동그라미 도형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의 효과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뒤에 배경이랑 좀 분리되게 보이려고 외부 광선을 제가 넣었었네요. 외부 광선 효과 들어가셔서 크기랑 뭐 스프레드 그리고 불투명도를 좀 더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벽과 조금 더 분리된 듯한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도 효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서 왼쪽 이미지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텍스트도 좀 더 내려가도 될 것 같고 요 위에 여백이 좀 좁은 것 같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밑에 여백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가놨던 그룹 잠금 풀고요. 요 배경들은 그대로 잠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싸그리 잡아다가 밑으로 쇽쇽쇽 내려봅시다. 요 정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탄력 있는 피부, 요거는 저는 레귤러로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아마 예시 이미지 보니까 라이트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좀 더 바꾸셔도 될 것 같고, 자, 요 가운데선 잠깐 치워보면은 우리 글자가 있는 부분에 배경이 좀 짙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세 가지 면 잠가놨던 거 잠깐 잠금 풀고 컨트롤 G 해서 백그라운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그룹을 통째로 레이어 마스크 씌운 다음 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쇽 하고서 조금 지워볼게요. 쇽 하고서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요 정도 지웠는데 괜찮나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투명도를 좀 낮춰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스르륵 하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가이드선은 430픽셀 부분으로 딱 옮겨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 지금까지 만든 모든 부분의 레이어를 전체 컨트롤 G 해서 그룹명은 뭐 첫 번째 인트로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엔터 누르신 다음 이거는 우리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해놓고 밑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부분 피부의 변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배경 보시면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그 가구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클리핑 마스크 효과로 한번 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사각형 툴 누르시고요. 들어갈 만큼의 영역을 쇽 잡아볼게요. 다음에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배경이랑 클릭해 놓고 가운데 정렬 쇽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우리 일단은 요 위에랑 같은 핑크색 컬러로 맞춰놓고,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드셨으면 폴더 들어온 다음에 우리 다운받은 이미지들 중에서 연출 컷 1번 이미지를 슝 불러올게요. 다음 사이즈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사이즈 키워주고 엔터 누르세요. 엔터 누른 다음에 우리 연출 컷 레이어랑 밑에 사각형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 놓고 Alt 누르면 마우스가 이렇게 마우스 부분에 아이콘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표시가 하나 만들어지죠. Alt를 누른 거, Alt를 뗀 거, Alt 누른 거, Alt 뗀 거. 자, Alt를 눌렀을 때 이 아이콘이 뜨면은 클릭해서 요걸 밑으로 숑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위치를 좀 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세밀하게 바꿔준 다음에 요거의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로 바꿔줄 거예요. 자, 다른 효과 쭉 보시면서 좀 더 원하는 효과가 있으시면 그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곱하기를 설정하고 불투명도를 슉슉 낮춰볼게요. 슉슉 낮추고 사각형 툴도 색깔을 좀 더 연하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조정해준 다음 여기 들어간 텍스트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자, 피부의 변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부분 복사해서 텍스트 툴 가져와서 쇽 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 피부의 변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글자 크기는 48포인트로 갈 거고요. 얘도 가운데 정렬 될 수 있도록 가운데로 바꿔주고 색상은 보이시다시피 화이트 컬러로 바꿔줄 거고 행간은 우리 한 60포인트 정도? 좀 더 떨어져도 될까요? 63 준 다음에 자가는 한 마이너스 10보다는 좀 더 조금 마이너스 20 정도로 되게 줄여주고 폰트 두께는 맨 위에 피부의 변화 부분은 엑스트라 볼드, 단 7일 이 부분은 그냥 볼드, 그리고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충분합니다. 여기는 우리 레귤러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맨 밑에 줄에 둘째 줄에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밑에 요 밑줄을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렇게 줘도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 다른 폰트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 나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나눔 스퀘어에다가 요 줄을 줘버리면 이렇게 줄이 글자랑 겹쳐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선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선 색상은 하얀색으로 바꾸고 높이는 2픽셀에다가 컨트롤 T 눌러서 가로 길이를 쇽쇽 맞춰줄게요. 끝과 끝이 맞물리도록 쇽 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 피부의 변화 쪽에는 동그라미로 뿅뿅뿅 강조가 돼 있어요. 이것도 동그라미 쇽 해서 하얀 컬러 맞는지 확인하고 땅땅 놓은 다음에 위치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씩 가운데 위치 오게끔 하고 정렬로 다시 한번 정렬해서 위치 좀 맞춰주고 요거 두 개 복사해서 여기에도 똑같이 쇽 갖다 줄게요. 동그라미 전체가 좀 더 내려서 일로 위치를 시켜도 될 것 같고 요 사각형은 좀 더 쪼그라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글자가 48포인트가 아니었나 봐요. 60포인트로 바꿔볼까요? 60포인트였나 보다. 60포인트였나 봐요. 좀 더 확 과감하게 키워봅시다. 이거는 60포인트. 여기는 78포인트. 아니다. 75포인트 주고
나머지 속성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다시 한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짜잔! 글자가 좀 더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요 배경을 제외한 요 위에 들어간 요소들을 전부 다 그룹화 시킨 다음에요. 그 그룹에다가 그림자 효과 넣어줄 거예요. 그림자 효과로 해서 각도는 살짝 틀어준 다음에 불투명도 좀 더 높이고 불투명도 조절해주고 혼합 모드를 색상 번으로 해서 크기 같은 거 조절 좀 해주고 거리는 한 3, 거리 3 정도 좀 더 낮춰도 되겠다. 확인해서 주시면 이 효과를 준 것과 안 준 거, 준 게 확실히 글자가 좀 더 또렷해 보이죠. 이 효과를 줘서 방금까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텍스처를 이용해서 기능에 대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 요 페이지 이렇게 쪽쪽쪽쪽 요 밑에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